안녕하세요. 만성염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만성염증과 심혈관 질환에 좋은 영양제들과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레스베라트롤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원래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빗 싱클레어 교수라는 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다고 주장해서 유명해진 성분입니다. 이 락토페린이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의 초유에 함유되어 있어서 아기들의 면역성을 높여주고 각종 병균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식물들에게 이렇게 항균 항염 활동을 하게 해주는 물질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날씨가 아주 가물거나 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식물들이 곰팡이균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이 포도나 베리 같은 식물들에게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프랑스인들은 미국인들보다도 오히려 육류나 유제품을 훨씬 많이 먹고 매일같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사를 하는데도 비만이 거의 없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심혈관 질환이나 염증 질환의 발생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은 이유가 현대의학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긴 용어입니다. 그럼 왜 프랑스 여자들은 비만도 없으며 골다공증에 시달리지도 않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프렌치 패러독스의 비밀을 레스베라트롤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도 가뭄이 많이 드는 지역인 벌건디 지방에서 생산되는 피뇨 노르 같은 이 고급 적포도주를 매일같이 장기간 동안 마시면 레스베라트롤을 상당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당뇨, 골다공증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된 후에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포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화하면 할수록 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레스베라트롤을 복용하면 레스베라트롤이 우리 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이 AMPK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마이토콘드리아가 잘 가동되게 해서 에너지 생성이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면 노화가 방지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싱클레어 교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쥐들에게 레스베라트롤을 투여한 후에 실험을 해보니까 쥐들의 운동성이 현저하게 향상됐으며 수명은 무려 5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스베라트롤이 인간에게도 수명을 현저히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스베라트롤을 복용하면 에너지 생성이 활발해져서 피로도가 줄어들고 몸에 활기가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베라트롤은 만성염증에 가장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심장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만성염증이 있으시거나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신다면 꼭 레스베라트롤을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레스베라트롤은 유방암 줄기세포의 성장을 60%나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스베라트롤은 효능이 뛰어난 영양제이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레스베라트롤 영양제 속에 함유된 이 레스베라트롤 원료의 순도가 높지 않아서 섭취하더라도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스베라트롤 원료 중에서 세계적으로 최고급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재료는 스위스 베리테사에서 효모에서 추출해서 개발한 레스베라트롤 재료가 있는데요. 이 레스베라트롤 원재료는 초고순도로서 그 순도가 무려 98% 이상이라고 합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이런 최고급 원재료로 만들어진 레스베라트롤 영양제를 드시면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복용량을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K2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혈관 질환, 뼈 건강, 염증 질환, 골다공증 예방 등에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영양제를 복용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된다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의과대학의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칼슘 영양제들은 오히려 우리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고 또 뼈를 더 약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영양제로 복용했을 때 칼슘이 뼈로 가지를 않고 혈관 안에 쌓여서 혈관을 막음으로써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칼슘의 석회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비타민 D와 비타민 K2 그리고 마그네슘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같이 복용해주면 비타민 D, 마그네슘과 더불어서 이 비타민 K2가 칼슘을 혈관에서 빼내서 뼛속으로 운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고 뼈는 튼튼해지는 이중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영양제나 음식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의 뼈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비타민 K2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 비타민 K2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의학계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비타민 K2가 든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7% 이상 낮았으며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도 52%나 낮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K2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낫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 의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낫또를 많이 섭취하는 지방인 도쿄 같은 일본 북부 지방에 사는 여성들은 거의 골다공증이 없는 반면에 낫또를 섭취하지 않는 지방인 오사카 같은 일본 남부 지방에 사는 여성들은 같은 일본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영양제 회사들도 비타민 K2 영양제를 만들 때는 낫또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낫또가 원래 일본 식품이라고 해서 방사능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의 영양제 회사들이 영양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낫또는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이나 유럽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타민 K2는 이외에도 폐암에 걸릴 위험을 62%나 낮춰주며 전립선암 발병 위험도 35%나 낮춰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K2는 뼈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충치를 막아주는 등의 효능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도 반드시 섭취하게 하셔야 하는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영양제인 오메가3를 들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막에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산소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고 염증이나 각종 질환들, 심지어 암이 예방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포막 안에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세포 안으로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게 되며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세포는 할 수 없이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산소 대신에 당을 발효시킴으로써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당을 요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 등으로 바뀐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암 환자들은 반드시 당 섭취를 피하셔야 하고요. 일반인들도 최근 들어 특별히 당이 땡긴다고 느끼신다면은 몸 안에 만성 염증 등이 많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당 섭취를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어류를 섭취하실 때 가능한 양식된 어류를 피하고 자연산으로 잡은 어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한 어류들은 사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오메가3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계란도 가능한 자연 방사, 자연 방목해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용유는 전부 오메가6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사용해서 튀긴 음식 등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씨유 같은 것은 오메가3가 많으므로 아주 좋습니다. 양질의 올리브유와 아마씨유를 섞어서 샐러드 위에 뿌려서 드신다면 최고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만성염증, 심지어 암 등의 무서운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와 음식을 드셔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